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소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예요. 1번 징벌 대상자는 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위원장을 포함한 5에서 7 맞아요. 예, 외부위원은 3명. 그렇죠? 3명 이상.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틀렸죠? 위원장은 소장의 다음 순위자가 유일하게 소장의 다음 순위자가 되는 거죠. 다음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의 다음 순위자. 유일하게 다음 순위자가 되는 게 징벌위원회죠. 징벌 대상자는 징벌위원회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46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자문위원회에 대한 점은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수용자의 관리, 교정, 교화 등의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의해서 소장이 아니라 지방교정청장이죠. 그래서 틀렸고 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있어요. 교정자문위는 자문회의를 15 나야 되니까 5에서 7이 아니라 10에서 15죠. 10에서 15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교정자문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죠. 자, 시험에서 조정자문회 위원 중 4명 이상이에요. 여사님들에서 4명 이상. 답은 4번이고요. 참고로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자. 4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만을 모두 고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석방심사는 차관이죠. 차관이고 분류처위원회 되고 기후심사위원회 되는데 징벌회는 소장의 다음 순위자가 되니까 답은 이게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정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이 500명이네. 늘릴 수 있지만 일단 500명이고요. 두 번째는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위원회. 자문위는 위원회에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자문회는 지방교정청이 있고요. 그리고 교정위원들은요, 후원기관이에요. 교정위원은 후원기관이고요.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이죠.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정실의 설치와 3번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민영교수 설치 근거가 되죠. 네 번째, 법무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실의 운영 실태를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순회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500명 이내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맞죠? 교정시설의 거실, 작업장, 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 생활용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비니까 설치되어야 되죠. 세 번째, 법무부 장관은 교정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해 매년 1회 이상 교정실의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회원 순회 점검, 1회 이상 순회 점검한다. 4번, 교정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 요건, 교정실의 시설 기준, 수용 대상 자의 선정 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 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건 민영교도소법이 만들어진 따로 법률로 정하죠. 대통령령에 따로 법률. 그게 따로 법률로 정하기는 민영교도소 설치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99년도에 들어왔고,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교정시설과 수용제도론. 자, 구분 방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것. 펜실버니아 시스템은 독거생활, 엄정독거죠. 반성과 참여를 중시한다. 5번 시스템은 이거는 완화독거죠. 완화독거고 5번 시스템은 원래 이제 간트교도소에서 유리한 거죠. 벨기에. 세 번째 펜실버니아 시스템은 윌리엄 펜의 참여 사상에 기초해서 침묵죄 교단 금지제는 이거는 뭐예요? 엄정독거제가 펜실버니아 되니까 침묵죄나 교단 금지제는 해당되지 않죠. 이거는 침묵죄나 교단 금지제는 5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시스템은 레놀린즈 창안하였으며 반독고제, 완화독고제를 불린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수용자는 주간에 엄정한 침묵하에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여 홍보시키고 야간에는 각각 독방에 수용해서 침식하는 반구금제. 반독은 엘마이르제가 아니라 이거 5번제죠. 5번 엘마이르제는 상대적 부정기의 누진처우죠. 틀렸고 수용자를 주야간 단독으로 수용해서 수용자 사원의 접촉을 방지하는 주야간 독거실 펜실버니아. 답은 1번이 틀렸고 그죠? 2번은 맞고 소집단 처우제 그럼 뭐예요? 20에서 30명 정도 수용자 자치자는 거죠. 네. 커티지 분류하고 각 커티지별로 행영능의 강도를 달리해서 적합한 처우 방법을 적용하는 것. 독거제의 어떤 외로움과 홍거제의 악풍 감염을 방지하는 제도. 시설 구매 대안으로 범죄자 하여금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구금 경험. 쇼크 구금이죠. 충격 구금.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보기에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내는 것은 구금제도를 수용자가 주야 구별 없이 계속하여 돕고 구금하는 것은 펜실버니아 제도죠. 펜실버니아 제도. 펜실버니아 디귿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디귿. 주간과 야간은 엄격한 침묵하에 작업시키고 야간에는 돕고 수용하는 모모 등이 있다. 5번제네요. 디귿 기억으로 시작되네. 디귿 기억. 디귿 기억으로 시작되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거 확인하면 되겠네요. 모모는 전자의 기원이다. 그러면 뭐예요? 월러 과목이죠. 월러 스트리트제. 그러니까 답은 여기 되겠네요. 네. 월러 스트리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5번제의 시는 후자는 5번이 간트 교도소가 나왔죠. 5번제가 없으면 간트 교도소가 아까 시초라고 말씀드렸죠. 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제의 구금 방식에 대한 설명 모두 고른 것은 이란 문제네요. 자, 5번제의 구금 방식. 엄정독고제의 결혼을 보완할 수 있다. 맞죠? 예. 왜냐면은 낮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자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외로움도 없고 두 번째 수용자의 개별 특성의 커티제니까 상관이 없고요. 주간에는 홍고, 야간은 독고.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는 게 뭐가 있나요? 3번이네요. 네. 3번. 마지막 리얼 한번 확인할까요? 리얼은 침묵지 교당 문제 맞고요. 케이코 교도는 이거는 펜실버니아 제도. 단기간에 강도 높으면 충격 구금이고.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금 및 교정 처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펜실버니아제는 혼고 구금 틀렸죠. 펜실버니아는 독고 구금이죠. 틀렸네요. 답은 1번. 5번제는 주간에는 대화를 엄격히 금지한 채 수용자들 공장에 홍고 취업하고 야간에는 독방. 보스살제는 주로 소년 구금 제도죠. 처음에는 이제 브라이스가 했던 군대식으로 했다가 패터슨이 하는 지금의 제도로 바뀌었죠. 아일랜드제는 단계별 진급에 따라 수용자를 관리하고 석방의 조건 4단계로 하는 매월 하는 중간 과목이 있는 누진처우제죠. 누진제가 있고요. 됐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수용자 구금제도에 대한 연결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펜실버니아 제도가 있고요. 5번제가 있고 엘마이저 카티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기억부터 바로 연결할까요? 펜실버니아 제도는 뭐가 되죠? 펜실버니아는 수용자 개별 제도 악성 오염을 방지하는 제도가 기억은 C하고 연결돼요. 그럼 기억이 C하고 연결된 게 두 개네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5번제인데요. 5번제는 주간에는 작업에 종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로 연결돼야 되네요. 그럼 답은 2번이네. 그렇죠? 나머지 더 볼 것도 없이. 네, 간단하게. B번 한번 확인할까요? 디귿의 엘마이라제는 B가 되네요. 자력에서 사회분에서 누진적 초가 상대적 부정경이 들어가고
카티지는 소집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소집단. 소집단 여기 들어갔네요. 네, 됐어요. 그래서 답은 2번.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실의 경비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기업과 니은에. 그래서 개완 1중이잖아요. 개완 1중에서 동주방지한 통상적인 설비 갖추지 아니하고 자율적. 자율하면 개방이죠. 개방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이거 두 개가 있네요. 니은하고 2번하고 4번. 도주방지에서 설비를 갖추고 통상. 그럼 일반이죠. 통상 일반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됐죠. 간단하게 풀리죠? 그 다음에 수용자 거실 수용 유형에 대한 장단점. 독거제는 수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 성찰 반성할 수 있고요. 공거제는 공동생활 등의 사회성 회복할 수 있고요. 독거제는 타 수용자의 갈등을 줄일 수가 있죠. 싸우지 않으니까 고립감이 생기니까 자살할 확률이 높죠. 맞아요. 홍거제는 형 집행의 통일성 유지에 맞아요. 한꺼번에 작업하니까 많은 감독 인력은 별로 필요 없죠. 인원수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1대1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거제죠. 독거제. 9번 문제 볼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 수용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처우상 독거 수용이랑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해서 일과에 따른 독거 수용이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하는 거. 그치?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하는 거. 이거는 주간에는 교육 작업에서 일과에 따른 것을 하죠. 휴일이 아니라 휴업일이죠. 주문 그대로 휴업일. 휴업일은요, 휴일 플러스 기타 일을 안 하는 일이에요. 뭐 교정의 날이라든지 또는 운동의 날이라든지 그런 날 있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말장난이죠. 개호상 독거 수용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교정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항상 독거 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것인데, 다만 재판은 받으러 가야 되니까 수사, 재판, 실효운동, 목욕, 진료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도관은 개호상 독거, 수시로 시찰, 자살할까봐. 초호상 독거는 수시로 시찰할 필요가 없어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되며, 시찰 결과 개호상 독거 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교정실에서 그러면 의사, 의무관이 알려야 되고, 교화상일 때는 소장. 네. 4번 소장은 개호상 독거 수용자가 계속하여 독거 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교화상 인정할 때는 이를 즉시 중단. 최종 결정권은 의무관이 아니라 소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교도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교도소화는 나쁜 거죠. 나쁜 것. 교도소에서 사회화되지 않는 거죠. 교정실의 문화 관습을 학습하는 것. 맞네요. 두 번째. 그럼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다 들어갔네요. 세 개 중에 하나네. 박탈 모형은 사이커스가 만든 거죠. 박탈이 원인이다. 두려운 것은 유인 모형이죠. 꼭 틀렸네요. 유인 모형은 교도소화 원인을 수용을 하는 고통, 박탈돼서 그렇다 그러죠. 그렇죠. 유인 모형은 어윈과 크레세이죠. 어윈과 크레세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이은하고 디귿이. 자유주의자는 뭐야? 박탈. 보수주의자는 유인 모형. 자유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유인 모형은 뭐예요? 소용없다. 그래 봐요. 두려운 것이니까. 잘 나오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겠나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기억리을.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교도소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화는 나쁜 거죠. 교도소화는 교정단과 교도소의 적대죠. 나쁜 거다만 기억하면 되죠. 맞는 거고. 클레머는 수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교도소화가 된다고 했죠. 나락을 간다고 했고. 수용지향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용자는 교도소의 지행에 관심이 없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이커스, 일반적인 서덜랜드와 크레이세이 이론에만 합법지향적인 사람, 범죄지향적인 사람, 수용지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합법지향적인 사람은 뭐예요?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사람, 범죄지향은 뭐예요? 조폭 부두목 같은 사람, 수용지향은 뭐예요? 전과 14범이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답은 3번이죠. 휠러는 이렇게 휜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친교도관, 중기 단계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그다음에 과석방된 후기 단계에 넘어갈수록 다시 친교도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랑 다르죠? 클레버랑 견해가 다르죠. 네.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제소자의 교도소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인데요. 네.
클레머는 수용이 장기화될수록 교도소가 강화된다. 나락을 간다. 힐러는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 정도가 이렇게 휜다리죠. 초기와 말기에는 높고 중기에는 낮죠. U자형 곡선. 서덜랜드와 크레이시는 재소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범죄지향적, 수용지향적, 합법지향적 부문을 구분하고 수용지향적 재소자들이 뭡니까? 수용소가 편하게 보내는데 관심을 둘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출소 후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죠. 부차적으로 보죠. 부차적. 관심이 없어요. 안에 있는 게 더 좋죠. 재집 들어가자니까. 슈렉은 재소자를 고지식자, 정의한, 정치인, 무법자, 그 다음에 장애인도 추가할 수 있어요. 네, 고정치부장. 고지식자는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사람, 친사회적. 정의한은 뭐예요? 조폭구동, 범죄지향적. 정치인이 치사한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약간 수용지향적 부문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네, 기억해 놓으시고. 수용자 문화에 대한 점을 옳은 것은 교도소와는 수용자의 교도소에 반대하는 행동을 태도하는 침범하는 정도 일컫는 걸 크레머는 수용기간에 따라 교도소화가 점점 강화된다. 교도소가 강화되는 건 맞는데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친교도소적인 측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규범을 내면화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힐러는 형기의 말기 수용자는 가장 적대적이 되는 것. 틀렸죠. 그래서 교도소는 점점 강화된다. 정도 일컫는 것은 교도관에 반대하는 거니까 맞네요. 답은 1번. 네, 답은 1번이고요. 반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힐러는 그 말기의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가장 적대적이다. 틀렸죠. 적대적이 아니라 뭐예요? 중기, 그렇죠. 중기. 요 시기. 수용지역적 하위문화에 속하는 수용자는 외부에 터득한 반사회적 범죄자를 하위문화에 고집하고 당내 사회에 대해서 나가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한, 이건 범죄지향적인 거죠. 범죄지향적인 거. 그치. 수렉은 역할 분류에 따라 고지식자는 친사회적 수용자로서 교정의 규율에 따르고 교도관들하고도 사이가 좋죠. 규율에 따르지 않는 게 따르죠. 친사회적이니까. 답은 그래서 1번. 교도관에 반대하는 게 뭐예요? 교도소화 되는 거죠. 네.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교도소가 강화되죠. 나락을 간다 그랬죠. 네. 서덜랜드와 크레이세이에 제시하는 수용자 하위문화. 그래서 수용지향적인 애들, 그 다음에 범죄지향적인 애들, 합법지향 세 가지가 있죠. 네. 수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맞는 거죠. 답은 1번이고, 수용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는 지위 확보에 관심이 많죠. 틀렸고, 수용지향적 하위문화에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모범적 수용생활을 하면 성공적 사회복귀가 되죠. 제사회화가 제일 어려운 애들이죠. 합법지향적 수용자는 수용자의 역할 중 정의원에 가깝고, 정의원은 뭐야? 조폭 부두목, 범죄지향적인 애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네요. 재소자들 긍정적인 관계 규율에 따른다. 틀렸죠. 관심이 없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에 제시된 과밀수용 해소 방안과 보기의 전략이 바르게 연결에 묶인 것은, 자, 교정 이전 단계에서 나왔네요. 교정 이전 단계에서는 여기 무슨 정책이죠? 정문 정책에 해당하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 결정의 수용 능력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한다는 것은 사법 절차의 개선이죠. 개선. 별다른 제치역 없이 증가되는 제소자만 더 수용시키는 무익한 전략. 그렇죠. 리을번 무익한 전략이네요. 일단 수용된 범죄를 보호관찰 가석방 선시도 빨리 나가는 거죠. 이거는 무슨 정책? 후문 정책. 범죄인을 선별적으로 구금한다. 뭐예요? 선별적 무능력화. 이렇게 돼 있죠. 연결되는 거 다 연결해 보면은 확실한 답이 되는 것이 뭐죠? 3번이 되겠네요. 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브람스타인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교정 이전 단계라고 그랬죠? 그럼 이전 단계면 뭐죠? 전환하는 거죠. 전환이니까 뭐 정문 정책이 되겠네요.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 적용이 적절한지 알죠. 네. 초범이나 경미범죄만 가능하다. 네. 답은 2번. 블럼스타인이 17번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정설의 증설, 재정 부담이 크고 단기간에 증설은 과밀수용이 재현될 수 있죠. 네. 증설에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관료화 현상이 있어서
그냥 내비둔다는 거죠. 부금 인구 감소 전략은 정문의 후분 정책 이런 것도 있죠.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이 좌우된다. 자, 엄중성이 좌우되면 오래 감옥에 가둬야 되잖아요. 그럼 구금인수 감소 전략이 될 수가 없죠. 엄중성이면 형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감소가 안 되죠. 더 늘어나죠. 답은 2번. 사법 절차 개선은 기소할 때나 법원의 양형 결정 시 교도소한테 물어봐야 해서 하는 거죠. 가장 전략적이고 주체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라 그랬죠. 선별적 무력화는 재범위가 높은 수용자를 예측해서 제한제문에 선별적으로 선별이죠. 선별하는 게 선별적 무능력화. 그렇죠.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다음에 설명하는 브람스타인의 교도소 감액 수용 해소 방안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서 사인의 처를 확대한다. 그럼 고르는 거죠. 고르니까 선별이죠. 고르는 거죠. 제한된 교정자 안에 효율적 분배 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낮은 범죄자만 집어는 놔두고 내보내고 하니까 선별적 무력하죠. 근데 미래의 범죄 가능성의 근거로 가중처벌하니까 선별하는 거니까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낮은 범죄자에 대해서 고르는 거니까 이거는 뭐다 선별적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경찰력이나 치안력이 소수 범죄자만 집중되는 겁니다. 자, 무력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능력화죠. 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고 국외초공이나 사형 집행도 가능할 수 있어요. 집단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자, 판단되는 거, 판단하는 거 모두 다 감옥에 넣는 게 왜? 집단적 무력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야? 선별이에요, 선별. 답은 2번이죠. 선택적 무력화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골라야 되죠. 예측해야 되죠.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게. 무력화 대상자에서 잘못된 긍정은 뭐죠? 저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지르니까 뭐예요? 그 인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된 부정은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범죄를 하니까 사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 20번부터 그 다음 문제 수용자의 지위와 처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